27번 요양보호 대상자가 감염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1. 통증, 2. 변비, 3. 저체온, 4. 식욕 증가, 5. 체중 증가. 자, 뭘까요, 여러분? 자, 통증이겠죠. 감염되었다고 변비가 나타나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요. 감염이 되면 열이 나거든요. 저체온이 아니라 고체온이겠죠. 열이 납니다. 열이 발생하거나 그럼 우리 입맛 없잖아요. 식욕이 증가할 리가 없고 살이 빠집니다. 열이 발생하는 모든 질환들은 특히 염증성 질환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들은 우리가 체중이 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통증입니다. 28번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1. 목욕의자, 2. 탄력 스타킹, 3. 자세 변환 용구, 4. 욕창 예방 방석, 5. 욕창 예방 매트리스. 자, 여러분 뭘까요? 보세요.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복지용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대여용품하고 구입용품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대여는 좀 크고 비싼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입용품은 좀 작고 저렴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크고 비싼 걸 고르시면 되겠죠. 자, 목욕의자는 그렇게 크고 비싼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 탄력 스타킹은요, 여러분 아예 복지용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얘도 구입용품이기 때문에 아니죠. 자세 변환 용구도 그렇게 비싸거나 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구입용품이고요. 욕창 예방 방석도 크지 않고 작죠. 방석 요만하니까 우리 깔고 앉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입용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여용품은 아니고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여러분 구입도 가능하고 대여도 가능한 용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9번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으로 올바른 것은 1. 거실에 향초를 피운다. 2. 소화기 위치를 이리저리 옮겨 놓는다. 3. 음식을 조리할 때는 조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는다. 4. 편리를 위해서 여러 개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 사용한다. 5. 정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상자가 가까운 곳에 라이터를 둔다. 입니다. 자, 여러분 뭘까요? 정답은 3번이겠죠. 안전수칙입니다. 옳은 것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 화재 예방을 위해서 거실 화재 예방하고 있는데 향초 피우면 초는 위험하죠. 그래서 아니고요. 소화기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불이 났을 때 딱 거기 가서 찾을 텐데 이리저리 옮겨놔 버리면 위치를 못 찾아서 안 좋겠죠. 자, 음식을 조리할 때는 조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이고요. 여러 개의 플러그를 콘센트에다가 많이 꽂아서 사용하면 과열되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정전을 대비하기 위해 대상자 가까운 곳에 라이터를? 후레쉬를 두면 되겠죠. 라이터가 아니라 이런 건 오히려 불 켜다가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권장할 수 있는 여가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선망 대상자에게 영화를 보게 한다. 2. 우울증 대상자에게 퍼즐 놀이를 하게 한다. 3.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4. 치매 대상자에게 처음 가보는 길을 산책하게 한다. 5. 신체 기능 저하 대상자에게 등산을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 여가 활동을 이제 뭘 권장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건데 선망 대상자는 지금 정신이 혼란스럽다고 했잖아요. 아까 앞에서도 이 문제 나왔었는데 의식이 저하된 대상자에게 영화를 보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우울해 죽겠는데 지금 퍼즐 놀이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우울한 대상자는 퍼즐 놀이 같이 조용한 놀이보다는 좀 밝고 즐거운 놀이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그림을 좀 그리게 하는 거 괜찮습니다. 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과도한 것보다는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치매 대상자에게 처음 가보는 길. 치매 대상자는 익숙한 걸 자꾸 반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가보는 길은 틀리고요. 신체 기능저하 대상자에게 등산을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1번. 다음은 요양보호사가 기록한 내용이다. 기록의 원칙을 준수한 것은 1. 오후 5시에 소변을 많이 누웠다. 2. 오랜만에 가족 3명이 면회를 왔다. 3. 대상자가 며칠 전부터 기침을 한다. 4. 대상자가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낮잠을 잤다. 5. 대상자의 엉덩이에 욕창이 많이 발생하였다. 자,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자, 기록의 원칙을 준수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록은 가급적이면 육하 원칙에 맞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오후 5시에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소변을 많이 누웠대요. 얼만큼이 많이인데요? 그게 500cc가 많이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700cc가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개인에 따라서 많이라고 하는 양은 다르기 때문에 몇 cc를 본 건지 몇 리터를 본 건지 이렇게 많이까지 보시는 분은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많이 이런 단어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랜만에. 이 오랜만이 뭐 1년 만인 건지 6개월 만인 건지 10년 만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만에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대상자가 며칠 전부터, 이 며칠 전이 뭐 2, 3일 전인 건지 일주일 전인 건지 열흘 전인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정확하게 뭐 3일 전, 5일 전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상자가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낮잠을 잤다. 자, 낮잠을 잔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1시부터 3시까지. 정확하죠.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자, 다섯 번째. 대상자의 엉덩이에 욕창이 발생했다는 아주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많이가 도대체 몇 단계인 건지 아니면 가로 세로 센치는 얼만큼 되는지 이런 거를 적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몇 군데 생겼는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많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자, 3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방문 요양 서비스를 수행할 때 시설장에게 꼭 알려야 할 사항은 1. 현관문이 고장났을 때 2. 세금 고지서를 발견했을 때 3. 대상자의 친척이 방문했을 때 4. 대상자가 자녀의 세탁을 요구할 때 5. 대상자가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뭘 보고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고혈압 진단을 받았을 때 보고하셔야 되죠. 꼭 보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처럼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가 있을 때 보고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보고하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새로운 정보를 파악하게 됐을 때 보고를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보고하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새로운 방법을 찾았으니까 내가 알아서 해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보고를 하시고 승인을 받고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도 꼭 보고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보고를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말 가래로 막을 거를 뭐로 막는다 하죠, 우리?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빨리 보고를 하셔야 시설장님께서 알고 이렇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잘못했을 때 보고를 안 하면은요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잘못이라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빨리빨리 보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여러분 꼭 보고하셔야 합니다. 자, 33번입니다. 침해 대상자를 위한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옳은 것은 1. 싱크대에 세제를 놓아둔다. 2. 식탁 위에 약을 올려 놓는다. 3. 실외에 가스 밸브를 설치한다. 4. 방문 안쪽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5.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을 부착해 놓는다 입니다. 자, 침해 대상자를 위한 안전한 주거 환경입니다. 싱크대 위에 세제 놓아두면 다 부어버리겠죠? 안 됩니다. 식탁 위에 약 올려놓으면 이 치매 환자들은요, 약을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옆에 어르신이 막 이렇게 약 드시면서 흘리잖아요. 주워서 다 드세요. 그래서 절대 식탁 위에 약 올려두시면 안 되십니다. 가스밸브를 실외에다가 설치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불나는 거나 이런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고요. 방문 안쪽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면요, 방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꼭 누르고 들어가셔서 잠궈 버리시고, 문이 안 열린다고 막 문을 두들기면서 문 열어달라고 막 우시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을 부착해 놓으시면 떼서 드십니다. 그래서 어느 데이케어 센터에서는 칼라클레이 있죠. 칼라로 든 차를, 그거를 어르신이 작업치료 시간에 만드셨대요. 그래서 그걸 만드시고는 화장실에 몰래 가지고 가서 그걸 드셨는데, 문제는 그게 기도를 막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자, 34번입니다. 위암 말기 대상자가 슬픔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혼자 있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외부 활동에 참여하게 한다. 2. 슬픔의 표현을 자제하게 한다. 3. 손을 잡아주며 함께 있어준다. 4. 마지막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도록 계속 말을 건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대상자가 이제 임종 대상자잖아요. 위암 말기 대상자는 슬픔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혼자 있으려고 한대요. 이건 언젠가요? 우울의 시기이죠. 여러분, 임종의 단계를 보면 5가지가 있죠.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가 임종의 단계를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부정이었죠. 아니야, 이거는 오진일 거야. 그러죠. 두 번째, 어느 병원을 다 다녀봐도 다 그게 맞다라고 하면 화가 나죠. 왜 하필 나에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저런 사람들은 나보다 더 세상을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나쁜 사람들인데 왜 저런 사람들은 멀쩡하게 잘 살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온 나는 이런 질병에 걸린 거야. 화를 냅니다. 분노가 두 번째 단계이고요. 세 번째 단계는 신과 타협을 하죠. 우리 애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나머지 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또는 제 재산의 반을 어려운 사람에게 돕겠습니다. 흘려보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신과 타협을 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되지 않게 되면 네 번째 우울의 단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울의 단계를 지나서 마지막으로 5번째 단계 수용을 하게 되는 이런 5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4번째 단계인 우울의 단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줘야 되냐라는 거를 물어보고 있죠. 자, 지금 이거는 그냥 우울한 게 아니라 어르신이 임종의 단계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막 화를 내시거든요. 그 다음에 슬픔의 표현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울면 옆에서 같이 울어준다든지
준다든지 같이 있어준다든지 그러셔야지 자제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주며 함께 있어준다.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임종의 단계에서는 사실 모든 단계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함께 있어준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특히 우울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우울할 때요, 누가 옆에 있으면 특히 이때는 이제 굉장히 무섭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건 수용의 단계이고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도록 하는 건 아니죠. 자, 3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 2. 피부의 색깔이 파랗게 변한다. 3. 소변 배출량이 점차 증가한다. 4. 기존의 분비물로 기침 횟수가 증가한다. 5. 팔, 다리부터 시작해서 손발이 점차 싸늘해진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뭘까요? 이 문제는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왜 고난이도라고 했냐면 2번하고 5번이 여러분 헷갈리셨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는 굉장히 잠을 많이 주무십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했던 건 틀린 거고요. 피부의 색깔이 파랗게 변하죠. 청색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변 배출량은 점차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기존의 분비물은 증가할 수 있는데 기침을 해서 우리가 밖으로 내뱉어내야 되는데요. 기침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기침의 횟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5번 문제가 여러분 굉장히 헷갈리셨을 텐데 팔다리부터 시작해서 손발이 점차 싸늘해진다. 맞는 말 같죠, 여러분? 네, 잘 보시면 손발부터 시작해서 팔다리가 싸늘해지는 겁니다. 문제를 되게 어렵게 냈죠? 말초에서부터 중심 쪽으로 오면서 점차 싸늘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말초가 시작이라서 손발이 먼저 싸늘해지고 그 다음에 팔다리가 싸늘해집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그럼 답은 뭘까요? 2번입니다. 조금 어렵죠,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은 좀 흘려서 보기가 쉬운데 꼼꼼하게 문제를 읽으셔야 잘 풀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좀 어려우셨나요? 쉬우셨나요? 아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굉장히 쉽다라고 느끼셨을 것이고 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아리송해 아마 그러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는 만큼 시험장에 가시면 훨씬 더 쉬워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에서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 한 7, 80점 정도는 기본으로 맞으셔야 현장에 가셨을 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면 굉장히 긴장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도 잘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또 몇 번 안 남았다고 막 그러면 막 긴장돼서 아는 것이 정말 생각이 안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가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훨씬 편안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고요. 아마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OX 해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문제를 잘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동안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